자, 안녕하세요. 좀 잘 쉬셨나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네. 그렇지. 자,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거리가 조금 이제 뭐 안 좋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인공 지형물이나 자연 장애물, 종교시설, 유흥시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보여주기 싫어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음식 쓰레기장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곳 옆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치고 나와가지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든지, 뭐 지하시설이나 유흥시설 옆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또 뭐 출입구가 보이는 곳 이런 것들, 자 버스 승강장 바로 주변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나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신규 입주에 따른 부담으로 보통 새로운 아파트가 쫙쫙쫙쫙 들어섰다. 그랬을 경우에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 입주가 막 시작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집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하면서 사람들 편리하게 계속 이사 오고 일해야 되고 또 도배도 해야 되고 또 다시 안에 내부 인테리어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사람들이 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이제 집값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나 지출에서 소비하는 데서 조금 한 3년 정도 조금 망설인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분식점이나 중화요리 아까 얘기했죠. 입주 축하 이런 좀 메뉴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금은 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또 호황을 누리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그만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같은 업종인데 큰 대형 이제 뭐 오리집이 있다. 그 옆에다가 또 작은 뭐 오리집이나 아니면 뭐 고깃집 유사업종 되게 큰 게 있는데 그 옆에다가 툭 내면 좀 손님들이 안 오겠죠. 커피숍 같은 경우도 뭐 대형 커피숍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조그만한 커피숍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맞은편, 건물 맞은편에 건물이 없는 것들도 좀 안 좋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고요. 여기도 매출 같이 나와야 사람들이 좀 더 복작복작하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딱 보이는 곳에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면은 배가 고플 때 딱 봤을 때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많다. 배가 고픈데 저 멀리 있는 데까지 또 막 찾아가는 그러한 습성은 안 된다. 왜? 배고픈데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그 배고픔을 안고서 또 그만큼 간다는 건 좀 더가죠. 또 그 다음에 계단이 있는 점포라든지 또 막 힘들게 찾아가는 거는 좀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뭐 아주 큰 도로 6차선 차량들이 생생생생 달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교통량이 많고 빠른 것도 별로다. 왜냐하면은 교통사고라든지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좀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동반 고객이 어머니나 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피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좀 파악하려면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개점 비용 그리고 예상 고객수 예상 매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말로 수익률 좋은 걸 선정해야 되겠다. 어디에 하면 우리가 수익률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상주인공 같은 경우 A급 상품 경우에는 한 1만 명 정도, 그 다음에 B급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명 정도, 5천 세대. 자, 그럼 5천 세대 같으면 3, 5, 15 요즘 같은 경우 한 1만 5천 명, 그 다음에 1만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명 정도 있는 것이 좀 낫다. 옛날에는 한 4명 정도 했는데 요즘 거의 한 3명 정도로 봐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령층 같은 경우에 좀 뭐 젊은 층들이 좀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높을수록 좀 더 소비 씀씀이가 더욱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평균 이제 뭐 소득 자체가 한 4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B급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C급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월 뭐 한 200번의 사람, 300번의 사람, 400번의 사람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권리금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A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B급 같은 경우는 한 500, C급은 한 300. 자,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각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점의 특징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하면 좋다는 거. 자, 중소기업청의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활용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진흥원 자, 그 다음에 종합 서비스 시스템 이것을 클릭하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방문 후 요즘 다 하죠. 회원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 정보라는 것을 누르면 자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을 선정합니다. 자, 지역을 선정할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세부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권의 범위. 자, 그로부터 뭐 네 가지로 분석한다면 500m, 50m, 100m, 150m, 뭐 250m, 1000m, 그 다음에 1500m,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100에서 700m까지. 자,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기찻길이나 왕복 6차선, 하천, 행정상 경계, 교통시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더 너무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삐뚤삐뚤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안 좋겠죠. 자, 업종을 선택할 때, 갈비, 곱창, 그 다음에 한정식, 해장국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이 되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권 분석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세 분류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다. 무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자기가 지금 당장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인근에 있는 상권들에 대해서 수시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보고서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상권 지역을 설정해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넬슨의 소매상의 입지 선정 8대 원칙이 있다는 거. 자, 현재 상권이 어떻느냐? 배후에 어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라. 자, 그 다음에 상권 접근성에서 고객 창출형이냐, 주변 점포 의존형이냐.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위 인근에 뭐가 많다, 맛있는 집들이 많다, 음식점이 많다면은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의존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조금만 더 잘하고, 자기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나 이런 걸 조금만 잘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행객 의존형. 자, 왔다 갔다 하는 통행객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라든지 젊은 층이 사는데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이럴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그 특징에 맞게끔 체크를 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가구수나 인구나 이런 것들이 도시 계획 변경 등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한번 좀 찾아봐라. 그 다음에 중간 전지성. 자, 기존 점포에 동선을 차단하는 입지가 있는지, 우리가 이 길이 가다가 이쪽에 막혀 있는 길인지, 자, 그래 되면 또 그 다음에 시장들이 음침하게 또 많이 폐점해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러면 안 좋겠지요. 자, 중간에 저지성이 없도록 해야 되고, 자, 누적 흡입력. 자, 일정한 수만큼 모여 있으면, 자, 관광단지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겹살 그리 뭐 이런 걸 조성 막창 골목, 그 다음에 뭐 닭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순댓국 골목, 해장국 골목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가 있다면은 좀 더 누적적으로 흡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안 관계에 있는 업소가 좀 접근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뭐 고깃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옆에 이제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문 식당가 옆에 좀 더 레스토랑 옆에 이제 뭐 같이 운영하는 바로 옆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전망존. 자, 경쟁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직접 경쟁과 간접 경쟁이 있겠는데, 자, 직접 경쟁은 똑같은 고깃집 이해가 되세요? 자, 돼지불고기 이런 식으로. 간접은 우리는 오리고기, 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해산물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경쟁 업체들이 얼만큼 되어져 있는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거. 자, 그리고 입지의 경제성. 자, 입지의 비용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투자 대비 생산성이 굉장히 좀 높아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 마음에 들더라도 이런 부대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우리 집은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아주 매출이 뭐 작은 거 팔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높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수익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입지 상권 분석. 자,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형지세, 지리적 조건, 자, 교통망, 그 다음에 유동인구, 거주인구, 편의시설, 장애물시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입지는 자,
상권은 넓은 의미, 입지는 좁은 의미. 자,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가시성이 얼마큼 되느냐. 즉, 저 멀리서도 우리 가게가 잘 보이느냐. 자, 우리의 전면이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느냐. 건축물이 있다면. 전면이 요만큼 차지하는 거와 이만큼 차지하는 거는 손님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차이가 크죠. 자, 왜? 음식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동하기를 싫어하고 보이는 곳에서 바로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통행 인구 분석하고 자, 통행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봐가면 좋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권 내에 경쟁점을 조사한다. 자, 경쟁점을 조사하는데 나하고 유사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유명한 업장이 어떤 식으로 잘 하고 있는지 자, 그런 현황 조사. 상권 내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 예, 소상공인 진흥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된다는 거. 자, 상권 내 고객 소비 실태. 자, 지역별로 외식에 대한 기여도가 틀리다는 거. 단위나 형태나 아니면 생선이나 아니면 육류나 이런 식으로 또 소득에 따라서도 뭐 소고기를 선호하느냐, 닭고기를 선호하느냐, 돼지고기를 선호하느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상권의 성장성, 상권의 흐름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한지 자, 그 다음에 예정 점포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해서 자, 어떤 뭐 각종 법률상 아니면 투자 대비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객 동선이 좀 쉽게 유입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차량이 요즘 같은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쉽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내비 지금 바로 좀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관공서 주변 또 그 다음에 위치 설명이 쉬운 거 또 그 다음에 좀 주변에 소매 시설들도 있고 소비 성향이 있는 자 그러한 자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할인점 이런 것들 상업성으로 많이 자체적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 어차피 소비를 하러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외식이나 아니면 영화나 문화적인 또 그다음에 쇼핑 자 이런 형태의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나, 그 다음에 기능, 외형,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면이 좀 넓고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 자, 너무 뭐,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향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맹점이나 동일업종에 너무 치열하면 경쟁점이 치열하면 힘들어진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근에 자 옆집에서 뭘 하고 있다. 막 그 프로모션으로 뭐 소주 1,000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막 소주 100원 막 이래 때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반액 할인 그러니까 1대1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뭐가 돼요? 치킨 게임이 되듯이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왜냐하면은 한 집이 막말로 완전히 죽어야 우리 집이 산다 이런 생각으로 뭘 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 뭐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본죽, 뭐 본 비빔밥 이런 거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아니면 자기네들하고 뭐 마찰이 있었을 때 자기네들 말을 안 듣는다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계약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맞은편에다가 아주 그 같은 죽집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럼 그 사람들도 5년 내지 10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 매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상호를 바꿔서 닭집으로 해요. 죽집으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맞은편에다가 만들어 버려요. 프랜차이즈에서. 그리고 뭘 때려요? 반액 할인.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소비자들은 뭐에 민감하다? 맛도 있겠지만은 가격에 많이 민감해요. 자, 10,000원짜리 5,000원 한다. 그런데 퀄리티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5,000원 있는 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손님이 한순간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한 집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본래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오픈 기념회가 뭐 반액 할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 그런 대기업들의 횡포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치열한 게 너무 심하면 수익성들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층별 가치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아주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치가 더 높다. 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걸어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감소한다. 자, 가치가 아시겠죠? 자, 대형 건물 내에 대형 건물 안에 있는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 뭐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 2개 이상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봐야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특별하게 자, 아파트 상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뭐 주부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 학생 뭐 이런 분이 좋아하는 거, 칼국수, 닭갈비, 치킨, 피자, 돈가스, 족발 이런 것들, 이런 업종들, 배달이 좀 될 수 있는 거, 소갈비, 돼지갈비 이런 것들, 닭갈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포인트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에서 또 잘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놀이방이 있다든지 이러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뭐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턱이 있으면 안 좋겠지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뭐 좀 차량이 잘 보이고 아니면 전망이 좋고 또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보시는 음식 오래 보신다 주었다 뭐 이런 것들, 한적식 산채 비빔밥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넓은 도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아무튼 주차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자, 사무실에 밀집한 것은 어떻게? 자, 돈가스, 우동, 초밥, 소형탕, 해물탕, 해장국, 한식, 분식, 갈비, 황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 아주 빨리,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아주 빨리 뭘 한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좀 요일별로 변화를 준다든지 좀 중저가로 좀 전문화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번화가 같은 경우, 자, 뭐 대중적인 거에서 좀 고급 형태, 그러면서 좀 저렴하면서 또 뭐 음주까지 좀 가능한 거, 번화가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좀 파악해서 뭐 여성이냐 학생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성과 학생들 같이 어우르는 거, 또 젊은 층이냐, 자, 이런 이제 뭐 쇼핑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게를 이제 좀 하면 좋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학원가 같은 경우에 뭐 카페나 퍼프나 요즘은 커피숍에서도 다 뭐예요? 공부를 하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레스토랑, 삼겹살. 자, 양은 많고 좀 신속하게 메뉴가 제공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 뭐 패스트푸드 뭐 빨리빨리 먹고 애들 햄버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카페, 국밥, 분식, 칼국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노선이나 또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쭉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원지 같은 경우 뭐 패스트푸드나 좀 도시락 형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니까 뭐 지역 상권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뭐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권에 따라서 이제 뭐 학원과 역세권,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사무실, 번화가,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단지, 교외, 바깥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유망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